안녕하세요. 수리논술, 통합형 논술, 그리고 약술 논술을 제공할 김지윤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논술을 한두 개쯤 이상은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논술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매월 우리 논술 준비를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춰야 되고 각 시기마다 논술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겪고 지금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후에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단계적으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1월 이제 새로운 시즌 맞이했죠. 그러면서 논술을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뭐 어쨌든 내 논술을 쓸 것 같긴 하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내가 겪어야 될지 미리 좀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본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논술이 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어색한 게 통합형 논술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통합형 논술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학도 있고 아니면 통합형 논술 이름 붙이진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거 통합형이잖아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어떤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또는 이제 강좌별로 다시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서 1월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리 논술부터 볼게요. 자, 수리 논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은 이 대학별로 이 출제 경향이 굉장히 다르고 출제 범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이 대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출제하느냐 그리고 어떤 난이도로 출제하느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확통과기야. 대부분 수능에서 수리논술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미적분 공부 열심히 하고 일단 수능 공부가 좀 중요하니까 확통기하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나온다고 하면은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출제하는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상위권 대학부터 약간 누적해서 성대를 제외하고 건국대까지가 확률과 통계를 출제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에서도 뭐 출제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출제하는 대학도 있고 뭐 확률만 출제하는 가톨릭 대학교 같은 학교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내가 어떤 학교를 지금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지원한 학교들은 확률과 통계 기하를 출제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거 준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출제하는 대학의 문제 수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약간 과장해서 진짜 살짝 과장해서 수능의 선택 과목이 돼 있는 확률과 통계 기하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좀 헷갈릴 수 있어인데 근데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접근도 못 하겠는데 하는 문제가 사실은 없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원서 쓰고 9월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때 수능 준비 되게 빡세게 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확률과 통계를 시간을 부여해서 공부를 한다. 이것도 쉽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경험해봤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보려고 하면 잘 생각 안 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누적해서 여러 번 사이클을 돌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이 잘 잡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좀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사실은 확률과 통계 기하를 출제한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뭐 나 내신대 했었어. 약간 준비했었어. 그래서 기억이 남아있어. 사실 그걸로 안 돼요. 그 정도로는 문제가 뭐 그런 거겠군 했는데 막상 풀어보면 안 풀린단 말이야.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생각했다면 확통과 기하를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은 준비해놓는 게 낫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지금 시작해야 그래야지 나중에 본격적으로 내가 원서 지원하고 할 때 나 확률과 통계 나오는 거 오히려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될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대학마다 약간 난이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기하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는 대학 뭐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가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꽤나 어려워요. 이게 수능하고도 또 맥락이 좀 다르기도 해. 물론 연대는 뭐 매해 약간 굉장히 다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기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 형태는 좀 비슷한데 내신과 되게 비슷한데 이런 형태로 주기도 하고 중앙대도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거. 건국대 같은 경우는 기하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원래 건국대가 기하를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면 좋긴 좋은데 지금은 학교를 확정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과 문제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조금씩 쌓아 나가서 어떤 형태의 문제 나오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 갖추는 거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물론 지금 수능 준비가 힘든 거 알겠어. 근데 뒤에 가면 6월, 7월 되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고 이제 확통기한을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논술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쉬울 때 해라. 지금 하는 게 제일 쉽다.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쌓여서 실력이 갖춰질 거다. 이런 생각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확통기한을 지금 조금씩 시작한 게 필요하다라는 것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이라는 건 당연히 수능 문제랑 좀 다르죠. 수업에서도 가끔 얘기하는 건데 수능 문제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어차피 답만 찾으면 되잖아. 정답이 맞잖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편법으로 좀 빠르게 문제를 푸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 적용해가지고 풀면 되게 쉽게 풀리긴 하는데 논술 답안은 사실은 그런 능력을 보겠다가 아니라 이 수학 문제를 풀이하고 그 해결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수학적 논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까지 채점 요소로 들어가 있죠. 물론 이게 전체 채점 요소 중에서 엄청나게 대부분 차지한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긴 해.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갖춘 학생들이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논술 답안은 이런 방향성을 갖추고 있구나를 조금씩 연습하면서 내 풀이의 어떤 완결성 이런 것들을 갖추는 훈련을 시작한다. 근데 이게 논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도 물론 막 기술적인 거 막 연마해가지고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 이래서 시간 확보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 막 오래 풀어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긴 있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긴 해요. 차라리 한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한 풀이를 해가지고 검산 필요 없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문제고 쉽게 풀어서 답이 맞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최저점이 틀렸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 그런 걸 갖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이 자체가 완결성이 갖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좀 연습하면서 수능 문제 풀 때 아주 쉬운 문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일반적인 4점짜리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리고 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확한 풀이의 그 단계를 완성시키는 거 이런 연습을 하는데도 수리논술처럼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지금 조금씩 한번 해보자. 모든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닙니다. 수능 문제 풀 때 모든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많이 힘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신 이 문제는 뭔가 내가 이 과정, 논리적 과정 아니면 이 케이스들을 분류하는 걸 좀 정확하게 정리해보자.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맞추는 그런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걸 연습을 조금씩 해두면 논술 답안 작성 연습도 병행하면서 수능을 좀 더 완벽하게 푸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논술 준비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이건 수원수투 미적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물론 기하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확통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는데 대부분 미적분이라서 미적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물론 이거는 수학에 대한 맥락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맥락이죠. 이거를 같이 고려해서 내가 현재 1월에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당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전체적인 일정을 봤을 때 이 과목은 이때쯤 내가 완성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과목은 뭔가 좀 내가 투자가 많이 필요해. 시간 투자가. 그러면은 수리논술을 요만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내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수리논술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감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월에 나 뭐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 첫 번째 수습기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 2월 과정이긴 한데 요게 수리논술 수습기간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수학문제 풀이의 습관 요거를 조금 조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 일반적인 문제인데 내가 평상시에 단편적으로 풀었던 거를 조금 완성도 있게 푸는 방법.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굳이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쉬운 문제에서 그렇게 요런 쉬운 문제 통해서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 쉬우니까
내가 풀 수는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런 단계를 쓰는 게 기본이 있겠구나. 이거를 내가 어려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초반엔 좀 쉬운 문제로 가긴 할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일단은 내가 논술 답안이라는 걸 작성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해주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기하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1월에 시작하는 건 확률과 통계. 노베 과정은 아예 그냥 내가 확률과 통계를 모른다고 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도 조금 점검을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정돈해주면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3월에 개강해요.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기하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통 이제 진로 선택이라서 ABC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내신 준비를 뭐 조금은 하긴 할 거 아니야. 그걸 병행해서 같이 시작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3월에는 확률과 통계 다음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강은 보통은 첫 주가 아니라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개강하게 될 텐데 일단 이 각각의 과정은 그때그때 어떤 과정을 하게 될지 요거는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처음 과정을 지금부터 천천히 돌리면서 적어도 7, 8월 됐을 때 내가 확률과 통계 맥락 다 알고 웬만한 수능 문제는 이 정도는 풀 수 있겠는데 이런 거를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당연히 미적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사실 미적분 문제도 논술 문제는 수능과 좀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도 있긴 있어, 몇 개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확장돼 있어. 뭐 수능에서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미적분 과정도 있죠. 그래서 기본 과정은 3월에 그래서 기본 과정이 좀 길었었는데 이건 좀 짧게 줄일 거예요. 수습 기간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심화 과정은 4월에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요때 이제 내가 수능을 넘어서는 미적분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미적분보다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많은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답안 작성할 때 수능과는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 한번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면 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수업할 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통합형 논술. 그러니까 통합형 논술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전에는 상경계열 논술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상경계열이 아니라 그냥 아예 통합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 통합형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같이 출제를 하죠. 근데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을 같이 출제하는 대학 중에서 인문 논술 중심이 된 대학이 아니라 수리 논술 중심이 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의 내용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논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경희대 사회계도 마찬가지죠. 인문논술 중심이고 수리논술은 사실 이게 수리논술일까 싶을 정도로 수학이 되게 단순해요. 그거는 제외하고 수리논술 중심인 한양대 상경계열, 그 다음에 건국대는 아예 통합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종대가 통합형을 내죠. 통합형 논술을 만들었죠. 근데 세종대는 특이한 게 이제 미적분을 출제하고 약간 그렇게 있죠. 그런 학교들. 그래서 인문논술과 수리논술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수리논술이 조금 중심이 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학교들은 뭐 해야 되냐? 당연히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리논술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수능 문제랑은 다르냐? 크게 다르진 않아 또. 보통은 수원, 수투 중심으로 내니까 세종대 빼고는 수원, 수투 중심으로 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봤던 문제들 비슷하게 내긴 하는데 물론 약간 그 출제 경향이 살짝 다른 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리논술은 당연히 다른 수리논술과 비슷하게 접근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인문논술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인문논술을 중심으로 준비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통합형 계열의 논술을 내는 그 학교도 같이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리논술을 좀 점검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인문논술 준비하는 건 아니고 수리논술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요것만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인문논술도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약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1월 지금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논술 독해 방향성을 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논술 제시문을 읽고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요소를 찾아내는 거. 이게 수능 국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지 그런 맥락 찾기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능 국어보다는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약간 사탐 위주예요. 그래서 사탐을 아예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내용을 보고 빨리빨리 안 와닿을 수 있고 근데 사탐을 공부한 친구들은 내용을 딱 보니까 그거구나 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 사탐의 베이스가 필요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시기다 지금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 나는 과탐 선택을 했는데 사탐을 따로 준비해야 돼. 근데 7월부터 8월부터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배운 내용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용어들, 개념들을 조금 알아두면 좋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면 물론 제가 이걸 따로 지금 현재는 제공하지 않을 건데 다른 강좌들 좋은 강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탐, 그러니까 사회문화, 뭐 생활과 윤리 요 정도 요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좀 가볍게 한번 소화해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문논술 선생님들 강좌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글쓰기, 가장 첫 단계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을 한번 수강하면서 연습을 좀 해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 통합형 논술 강좌를 제공할 때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해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보통 수원수투니까 미적분이 출제하는 학교가 있긴 있지만 뭐 특별한 거니까 보통 수원수투니까 사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탐과 인문논술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다른 강좌들을 좀 이용하는데 수학은 그러면 그냥 수능만 공부하면 되냐?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수습기간 요 내용을 가볍게 보면서 아 내가 답안 작성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해주면서 연결시키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 통합형 논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학별로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는 3월 중에 개강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점검하면 돼요. 그러니까 1, 2월 동안 이 겨울 윈터 시즌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기본적인 글쓰기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사탐의 개념 가볍게 훑기 요 정도로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수 논술이죠. 약수형 논술도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근데 약수형 논술인데 대학마다 조금 또 다른 게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기도 해. 물론 우리가 약수형 논술이라고 하면 가천대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가천대랑 비슷한 유형의 출제를 하는 대학들은 국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부분 이제 수능 국어, EBS 교재, 그래서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현재 상태에서는 EBS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사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수능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거. 물론 수능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겠는데, 해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서 아,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이 요 문장에 있었어. 이 표현에 있었어.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었는가. 물론 수능은 그거를 선지에서 정확한 용어로 딱 연결시키고 논리적으로 딱 맞는 선지를 찾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약수형 논술은 그 선지 갖고 장난치는 거 없어요. 그냥 어디 있었니? 어느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니? 요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연결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면 되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문제, 이 선지에 있는 요 중심적인 요소, 요 내용이 제시문에 이 내용이 있었구나. 이 문장이 있었고 이 용어랑 연결되는 거구나. 요런 연결성만 잘 확인하고 있다면 약수형 논술 국어를 위한 일반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해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수리 논술에 비해서는 답안 작성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길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짧게 쓰는 게 목적이라서 약간 생략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리논술 공부하다가 약수형으로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약간 과해요. 일반적인 수리논술은 또 미적분도 좀 중심적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약수형 논술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다. 나는 일반적인 수리논술을 안 쓴다.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은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수능 공부하면서 적당한 풀이 연습만 해도 돼요. 논술 답안을 너무 깊게 생각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물론 연습해두면 좋긴 좋겠지만 너무 깊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생각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 준비할 거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일단 여름방학 시즌.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고3이라면 기말고사까지 1학기 기말고사까지 완성하고 그리고 그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즌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까지 뭐 빡빡하지 않아요. 물론 그 전까지 나는 뭘 했다? 수능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예요, 지금. 그런 기준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할 거냐? 일단 수습기간 아까 얘기했던 그걸 한번 가볍게 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형 논술은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동일하니까. 물론 이 수습기간 안엔 미적분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내가 미적분을 공부한다면 이거 내가 이렇게 푸는 방법 좀 연습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내가 미적분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살짝 넘기면 됩니다. 섞여 있을 거예요, 미적분이.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본격적으로 약수형 논술은 6월 중에 개강할 테니까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바로 준비할 학생들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약수형 논술을 이렇게 해서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연습을 한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뭐 여름방학 시즌 7월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지금 1월 현재 내가 논술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논술을 어떻게든 쓰긴 써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지금부터 준비 안 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준비 시간이 나중에 시험에 닥쳐서 짧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미세한 점수차가 발생하고 논술은 알다시피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미세한 점수차가 합격과 불합격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능 공부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내 공부 스케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수능 수학, 수능 공부에 꽤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습을 같이 병행한다면 이게 단순히 논술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도 조금 안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은데?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확률과 통계와 기하, 요 준비가 필요한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긴 좋아요. 물론 내가 나 수학 엄청 잘해. 확률 통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도 뭐 괜찮겠지만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짧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여러 번 투자해서 나중에 7, 8월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기출문제들을 쫙 보니까 이 정도 학교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9월에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1월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인식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을 보고도 어떻게 준비할지 조금 애매하다. 뭐 좀 더 자세한 나의 상황에서 자세한 좀 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질문 게시판에 뭐 Q&A에 올려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자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 논술 전형 나중에 원서 전형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그리고 시험 볼 때 좀 더 확실하게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실력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